이 영상 하나면 나도 어디서 도자기 좀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도자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그 도자기를 너무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딱 누구나 들어도 아, 도자기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 수 있게 쉽게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도자기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자기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도기, 자기, 사기, 질그릇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뭐 정석의 점토의 장서 이렇게 어려운 말이 써 있지만 사실 도자기의 정의는 흙을 빚어 만들어서 불에 구운 것을 모두 다 도자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이 요소가 부합이 되는 것은 다 도자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흙을 만들어서 불에 구운 것은. 그리고 도자기란 단어는 도기와 자기의 합성을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기, 자기 다 이렇게 나뉘거든요. 보면은 도기, 자기, 뭐 토기도 있고 석기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등등의 쓰이는 말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도기와 자기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도기와 자기는 같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다음을 보시면은 그냥 이 사실 도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운 거잖아요. 그때 어떤 흙을 어떤 온도에서 굽냐에 따라서 이 지금 나눠지는 용어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기와 자기는 사실 다른 말인데 크게 다른 말이기도 하면서 뭐 크게 다른 말이 아닌 것은 성분은 같죠. 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운 것. 근데 그 불에 구웠을 때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로 구웠냐에 따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높게 굽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봤을 때 그냥 하얗고 반짝거리는 도자기가 자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항아리 같은 형태, 화분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사실 이 두 개, 예전이라고 하는 거면 지금 현대 말고 뭐 이제 정말 조선시대나 그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서민들은 사실 이런 자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독일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워낙에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특별히 자기가 만들기 어렵고, 그리고 도기가 예전에는 품질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온도를 적게 떼는 이유로 생기는 예전의 단점들이 이제 통기성이 좋고 해서 좀 더 기능적인 도자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명은 보기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도자기를 1250도에서 평균 떼는데 좀 낮은 온도로 떼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구성이 떨어짐,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흙 사용, 통기성이 좋음, 이것들은 요즘 식당에서 봤을 경우에 내구성이 떨어짐과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흙 사용, 이 두 가지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변했죠. 내구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단점일 것 같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구조더라고요. 식당에서 인제 공장에서 납품을 했을 때 온도가 낮게 되면 그만큼 가스비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건 잘 깨지죠. 잘 깨지는데 깨져도 이게 흙이 유리질화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날카롭지가 않아서 손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깨지니까 다시 재구매율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통기성이 좋아서 인제 김치 보관함이나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지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런 모양의
요런 시루 항아리 형태가 있을 거고요. 옹기 항아리가 있을 거고, 지금 토기 이것은 이제 도기보다 더 이전에 토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자기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자기는 1250도 고온 소성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거의 백색으로 백색의 도자기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이제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 때문에, 그래서 불에 녹는 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쉽게 우리가 산에서 흙을 푸면은 국내 그 태토 상태는 붉은색 흙이 많거든요. 붉은색 흙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가 돼서 이 철이 불에 녹는 점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고온으로 뗄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낮은 온도로 독이나 토기에서 많이 사용했던 거고, 예전에는 땅을 팠는데 진짜 완전 흙 상태부터 하얗던 백색 백토가 있었는데, 그거에 온 불에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1250도 이상의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는 그 흙을 가지고 도자기 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제 한지나 만들 때도, 종이를 만들 때도 섞어서 썼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백색 흙은 국내에는 거의 남아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국내에는 백색 흙은 이제 거의 다 수입 흙으로 의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자의 대표적인 형태 예전에 이런 모양이고요. 도자기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박물관에서 봤을 때 뭐 청자, 백자, 분청사기, 토기 요 정도가 사실 다거든요. 근데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이름이 되게 도자기가 어려운 것 같잖아요. 뭐 철화, 백자, 용문호 뭐 무슨 이름이 굉장히 길게 돼 있죠. 근데 이 도자기를 예전에 박물관 가서 작품을 관람하실 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봤을 때 나눠지는 거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로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전에 중국이 도자기의 종주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은 이제 조선시대 그때부터 이제 국내 도자기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예전에 왕실에서 청자 도자기는 아무래도 귀족들이 사용하는 좀 도자기의 사치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뭔가 담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저장해 놓은 용도뿐만 아니라 화려한 장식이 들어갔었죠. 그때는 뭐 의복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청자 도자기가 나오고 나서 국내 도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죄송합니다. 청자 도자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워낙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하고 한국 외에는 이 기술을 못 따라하기 때문에 약간 부러움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 당시에 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시절 식기나 그런 거를 봤을 때 보통 이제 나무나 그냥 흙으로 만든 좀 비위생적인 걸 사용했었는데, 그런 위생적을 넘어서 이렇게 예술품까지 올라갔을 수 있는 식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은식기나 뭐 철제 식기가 있었지만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청자 도자기가 그만큼 다방면으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쪽 얘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를 보면은 좀,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꽝 대신 닭이란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겨낸 건 좋은 점은 있어요. 제가 왜 꽝 대신 닭이란 말을 썼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청자 도자기에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유형을 떨칠 때 중국에서 아주 새하얀 청자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티 하나 없이 깨끗한 도자기. 근데 지금 국내 사실 그거는 중국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백자의 기술력보다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의 차이였거든요. 자원의 차이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백색 도자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고려 시대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기에 여기 보시면은 분청사기란 도자기가 있어요. 분청사기라고 이제 이 시대가 나왔는데 이 도자기 역사를 좀 이해하기 쉽게 분청사기는 청자가 주류였던 도자기 시장에서 하얀 백자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백자로 된 걸 순백색의 도자기를 못하니까 뭔가 청자에다가 하얀색 흙을 이렇게 발라서 백자처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화장토를 발랐던 분청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청사기에 보면은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투각하고 상감하는 문양에 따라 뭐 박지문 기법, 무슨 기법, 무슨 기법, 무슨 분청사기의 이름이 굉장히 긴데 그냥 청자 도자기에다가 흰색 도자기를 마치 화장하듯이 바른 걸 다 분청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백자 도자기가 가는 과정이 됐었죠. 이제 조선시대로 가면서 백자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청아백자도 사실 처음에 중국에서 이거를 이제 예전에 그 황제들의 서로 이제 사신들이 선물을 오갈 때 딱 청아백자가 왔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그 중동 지역 그 페르시안 지역에 그런 안료로 인해서 그런 코발트 안료가 그쪽에는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코발트로 그 청색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자기 물감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용해서 흰색 도자기에 저런 파란색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자기를 선보였죠. 또 국내에서는 우리나라도 저런 거 갖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내의 이런 재료를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 한반도 교류가 어쨌든 중국을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 사진 중에 저게 너무 갖고 싶어서 정말 조금을 이렇게 챙겨와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도저히 못 풀다가 이것도 백자 도자기를 처음에 갖고 싶을 때 청자 도자기에다 흰색을 발라 분청사기가 나와서 그 다음 백자를 이어졌듯이 청아 백자라고 싶은데 못해서 가장 할 수 있었던 게 철화 백자라는 겁니다. 철화 백자는 철가루는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가루를 발라서 그려면은 그 청아 백자의 파란색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도자기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식한 것이 철화 백자. 그래서 또 이제 이름 보면은 무슨 뭐 구름이 들어간 거, 꽃이 들어간 거, 학이 들어간 거에 이름을 따서 무슨 철화 백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종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사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막사발이죠. 특별히 어려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막 사용하는 사발인 거예요. 뭐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뭐 개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뭐 그런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냥 사발.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임진왜란이 지나고 그때 일본은 사실 이 도자기 쪽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력이 부족했었죠. 부족했는데 이 막사발을 봤을 때 이걸 이제 이도다안이라고 만들어서 차문화와 그런 전통을 잘 만들어서 하나의 이제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이도다와는 원래 우리나라의 막사발이다를 고집하시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른 별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갖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영역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일본이 맞고요. 보면은 일본이 잘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칭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반대일 수도 있는데 일본은 뭔가 자체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해 놓은 것을 좀 더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일본이 좀 뛰어난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막사발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도다완의 일본만의 굉장히 그런 큰 문화를 다시 만들어냈다는 거가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가마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가마의 종류는 뭐 이제 어디 역사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마 하면은 찜질방에 불가마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그렇게 생긴 가마도 있습니다. 약간 중국식 가마가 우리가 흔하게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찜질방 많이 안 갔던 것 같은데 처음 2000년 초반부터 10년 동안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거의 찜질방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그냥 이글루처럼 가운데 원통으로 쭉 공간이 동그랗게 있는 가마가 여기 위에 보시면 이뷰라고 해서 중국식 가마 형태가 항상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마의 단점은 연료비,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가마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등요라고 하는데 등요는 사실 어려움 한문이어서 그렇지 여기 경사가 져 있잖아요. 요자가 이제 가마 요자고 등자가 오를 등자를 써가지고 등요라고 하고 아마 등요란 말보다는 그냥 전통 가마, 장작 가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장작을 사용해서 굽는 가마였었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아궁이고 이 안에다가 여기가 이제 나무를 불을 때는 곳이고 아궁이고 요 칸칸이 도자기를 다 놔서 불길이 첫 번째에서 불을 뗀 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저 굴뚝까지 나가면서 열 효율이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고온 소송이 가능했던 도자기 가마 형태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분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은 전기 가마를 많이 사용하죠. 전기 가마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가장 편리성이겠죠. 정통 가마를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전통 가마 방식을 떼게 될 때는 2박 3일 최소 2박 3일 동안 나무를 해서 불 떼고 해야 되는데 전기 가마는 가마 안에다가 내가 굴 도자기를 세팅해 놓고 컨트롤 스위치 갖다가 버튼만 누르고 딱 끝이기 때문에 사용에 편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저런 장작 가마를 떼게 되면 아무래도 이 나무들이 타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이 환경에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제한도 걸리고 그리고 뗄 수 있는 도심에서 도시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기 가마가 똑같이 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전통 가마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게 안 하고 전기 가마를 쓰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가 가마 종류가 다이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요 안에 있는 이 전통 가마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요 안에 칸칸마다 사람이 기어 들어가서 도자기를 묻고 그 다음에
여기를 벽돌로 막은 다음에 불을 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불을 떼면은 여기가 온도가 앞쪽이 가장 고온이고 뒤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건데 굴뚝이 여기니까 불길이 계속 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가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 칸칸으로 벽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밑으로 또 들어가서 올라갔다가 불길이 지나가면서 이 옆에는 도자기를 놓고 다 문을 막아줘야겠죠. 다 막아주고 이런 작은 창불이라는 곳에 추가적으로 나무 장작을 넣어서 온도를 계속 앞에가 끝나면 앞에 다음 칸으로 또 불을 떼고 여기 끝나면 또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불을 떼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국내에서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도자기가 고온 소성되는 자기를 만들었었고 그래서 국내 도자기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마의 방식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예. 여기 불길이 도는 방식이고요. 안에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고 밑에만 불길이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도자기를 집어넣는 거고요. 이 오칠 목기는 왜 준비했었냐면은 유럽이나 특히 이제 유럽에서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전에 도자기를 누구나 쉽게 사용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서민들은 그때는 다 이 귀족 문화 뭐 양반이 있고 그 밑에 서민이 있었는데 도자기가 그냥 흙을 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그래도 그 고온 소성을 내려면 자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반들이 쓰는 거고 서민들은 흙을 가지고 간단하게 불에 구운 정도 혹은 나무 그릇을 썼는데 이 오칠을 함으로써 코팅이 되는 거죠. 코팅이 돼서 그릇이 항상 젖어 있지 않고 좀 위생적인 식기를 썼던 거고요. 요게 이제 동양권에만 있던 이 방법이어서 그래서 유럽 쪽에서 항상 좀 이런 동양의 도자기 혹은 이런 오칠 방식을 많이 좀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은 이렇게 귀족 은식기를 썼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죠.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던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처음에 이제 토분 얘기를 빠뜨렸는데요. 지금 요거는 우리나라 유물 중에 빗살무늬 톡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톡이 그냥 흙으로 빚어서 그 불을 발견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이 흙이 불에 구워진다는 걸 모르고 이 흙 모양만 만들어서 사용해서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그 시절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에 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진 거를 이 선조들이 알고서 계속 사용했던 톡인데 이 모양은 뭐 그때 뭐 바닷가에서도 생활한 모래에 꽂아 놓을 수 있게 사용했던 용도로 뾰족했던 건데 이 빗살 무늬의 이 빗살 모양은 사실 흙을 직접 이렇게 제작해 보는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미의 장식으로만 시작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빗살 무늬의 이 문양은 흙을 이렇게 더 찍어 누르면서 흙이 좀 더 견고하고 서로 입자가 다져지면서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미적으로 장식으로 바꿔서 한 게 이런 빗살무늬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흙을 더 다져주고 눌러주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예트랜더 페어 뭐 이렇게 보면은 포기하면은 그래도 유럽의 호분이라고 하죠. 그런 도자기가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게 굉장히 고가에 팔리죠. 지금 보면은 작은 이태리제 토분들이 한 20만 원, 40만 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성분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냥 흙과 온도에 따라 틀린 건데 유럽은 사실 이 토분을 쭉 강세로 밀었었던 게 고온 소성을 그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통 가마나 오름 가마를 직접 제작을 하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장작불로만 뗄 수 있는 온도가 한 900도 정도거든요. 그게 토분의 온도인데 그 정도 기술까지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은식기나 그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동양권보다는 그쪽을 못해서라기보다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토분이 계속 주력으로 만들었었는데 성분은 똑같습니다. 성분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그냥 이미지 메이킹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 감히 비교하자면 조금 만드는 거에 마감이나 그런 퀄리티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명품 브랜드의 뭐 가방을 예를 들자면 거기서 사용했던 그 가죽과 뭐 에르메스 가방이 하나에 뭐 1,000만 원이라고 치면 거기에 사용하는 가죽과 똑같은 가죽을 그냥 가죽 공예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브랜드가 입혀지면서 그 브랜드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태리 도자기 화분도 약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생산되는 도자기 화분도 성분은 똑같습니다. 성분이나 그런 건 똑같은데 좀 더 약간 어느 정도 디자인적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기보다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국내 도자기 이 사진은 그냥 성분이 다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백화 현상이 나는 거나 소분에서 발생되는. 그리고 지금 과거 한 방송에서 출처가 도자기의 그릇들 납 검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납이라는 이 성분의 재료가 지금은 많이 제한이 돼 있어요. 굉장히 금지 품목처럼 돼 있는 건데 예전에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그게 규제가 심하지 않을 때는 납을 사용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았죠.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반면에 색을 잘 냈죠. 그래서 도자기뿐만 아니라 미술 재료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고 그 발색을 잘 냈었는데 안 좋은 거는 이게 이제 식기에도 사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식기에서 먹는 사람들이 중금속에 이제 중독이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사도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거는 그것을 제작하는 현장에서 도자기를 만드시는 그 노동자들이 다 중금속의 중독에 걸려서 이제 합병증으로 되는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제재를 많이 하는 경우고요. 납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납을 사용해도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몸에 나쁘지 않게 중화시키려는 그 작업이 공정이 들어가면 단가가 또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 빼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금속 이것은 이제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기사가 나오고 다큐멘터리 나왔었는데 요즘 도자기는 식품안전처에서 이렇게 보듯이 도자기를 불에 굽고 지금 재료에서는 전혀 인체에 무해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각 회사에서는 이제 식품안전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죠. 여기 지금 써놨었는데 생산 단가가 의 문제와 그리고 제작자의 건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납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하다 보니까
도자기, 다이소 도자기, 이것은 사용해도 괜찮냐? 좀, 여기 건 좋은 도자기냐, 뭐 아니면은 추천해달라, 도자기 좀 괜찮게 살만한 데를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사실 이 다이소, 요즘 저도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뭐 컵을 만든다면 너 이거를 너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얼마 정도에 팔면 되겠냐?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재료비나 뭐 해서 뭐 머그컵 하나에 최소 학생들 대학생들도 자기가 만든 그릇은 15,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15,000, 2만 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이소 가보면은 굉장히 완성도 마감도 깔끔하고 뭐 근데 가격이 아무리 비싸야 뭐 3,000원 안에서 끝나니까 그 다이소는 제일 비싼 게 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도 품질이 괜찮은 게 나오죠. 물론 이제 국내 생산으로는 그렇게 단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중국산이긴 한데 안전도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이 안전 부분은 사실 지금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 납을 사용하고 한 거는 벌써 이제 80년대 그때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이고 지금은 그거 굳이 그렇게 납을 사용하지 않아도 똑같이 그런 발색이나 이런 재료들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그냥 이 다이소 그릇이 안전한가 보다는 그냥 지금은 약간 취향이라 보시면 돼요. 나는 그냥 조금 더 도자기 그릇을 그냥 이렇게 난 담아 먹는 용도면 돼. 아니면 나는 그래도 내가 먹을 때 이 그릇에 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브랜드나 그런 걸 찾으시면 되고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면 취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체험 도자기 이 부분을 제가 빠뜨려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많이 보실 거예요. 체험 공방에서 도자기 체험 아니면 뭐 커플 체험 해서 도자기 공방에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든 도자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도자기의 지금 모든 재료나 제작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문제는 다 똑같고 그냥 이걸 내가 내 손으로 만든다는 그럼으로써 이제 도자기가 만들면서 막상 이렇게 체험을 경험해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전성이나 그런 거는 다 믿으셔도 되고요. 그거를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자기 공방은 생각보다 곳곳에 자기 동네 한 군데씩은 다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도자기 이 흙이란 걸 너무 우리가 이제 잊고 살았었는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 번쯤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자기들 뭐 작품이나 식기 쪽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